자, 이번 강좌는 최종 모의고사 4회입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도시군 계획 등이란 말은 도시군 계획과 광역도시를 포함시키는 용어입니다. 1번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는 표현이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수립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자, 원래 자기 관할 거는 수립을 갖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립하는 것이 must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인접지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자기 관할이라도 아니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두 가지 경우 있잖아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그렇죠? 두 번째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아니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자치도, 시군의 개발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맞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자 어디에서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미관, 환경을 갖다 보존해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일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원칙적 위반권자는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다. 맞죠? 이거 갖다 원칙적 특광자, 시장, 군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럼 도시군 관리가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에 관한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도 자 이미 기본계획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뭐라 볼 수 있어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자체에 대한 내용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응용을 해줘야 되겠죠. 전부 자 그러면 이거는 특히 이제 문제인 것은 뭐가 문제일 것이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두세요. 그다음 3번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위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위반돼 있다.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장관이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토장관이 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권을 갖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문제의 모델로 파악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맞지만 틀린 답은 5번이지만 자 2번도 좀 조심할 거예요. 문제 본위 파악해서 만약에 5번이 만약에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면 2번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건 문제 본위 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도시에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게 관리계획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지만 문제 본위로 몇 번도 틀린 답이 될 수 있다. 2번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뭐가 있어요? 거기 있는 개발밀도 관리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 왜
그런지 알겠죠? 자, 가장 기본적 내용이 되는 건 이건 개발행위 허가 때, 허가해 줄 때, 허가 신청이 왔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연동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국토의 계획 법령상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 자, 의견 청취 절차다 그랬죠.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이 관한 사항이죠. 자, 1번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 시범도시 사업계획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조사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 공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렇다 볼 수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계획도 주민의 의견 청취. 부담계획도 역시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걷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가 틀린 답을 얘기하는 거죠. 틀린 답. 요구되지 않은 것. 그러면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일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건축물 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법령이 정했다는 얘기는 바로 도시군 관리 결정돼서 10년 경과됐다. 실시 인가조차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면 도시군관리 결정돼서 10년간 미집행됐어요. 가서 지목 자체가 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경우에 가서 매수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매수 청구했잖아요. 그럼 매수 청구했으면 그 매수 청구한 날부터 우리는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갖다가 통제 주식돼 있어요. 통제한 날부터 2년 내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맞지만 2번 같은 경우는 매수 결정 통제한 날부터 2년 내 협의 매수한다. 맞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가 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상한기간 7년이라면요. 10년 그래야 되겠죠. 자, 이때 조심할 것은 매수 의무자 중에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누구만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만. 자, 그다음 4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개발행 허가 받아 3층 이하의 단독 일종 건설 공작물 설치합시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가서 이 사람이 6월 내 매수 여부를 통보하고 매수하지 않은 경우 있고 또 통지도 안 한 경우, 그럼 이럴 경우에 가서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건설, 2종 건설 공작물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2종 건설 중에서 못하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죠.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하는 고시원, 이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어느 날,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맞습니다. 20년이 되는 날의 어느 날, 다음 날, 효력이 상실한다. 그래 주면 될 것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자, 틀린 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해야 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 단 의무 이용기간 기산점은 토지 취득시고 대통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용 의무 기간 관련할 때 이건 어떤 경우냐? 수요성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외울 때 거복, 농사, 수관통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거복, 농사, 수관통 7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글자 수대로 외우랬어요. 자, 글자 수대로 외우라.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자, 거주용 몇 글자죠? 3글자니까 3년. 복리시설 4글자니까 4년. 농사 무조건 2년. 알겠죠? 사업, 공익사업이든 수용단위는 4년. 나머지는 5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자기 거주용 그랬죠? 자기 거주용이 자가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쓰겠다면 3년. 맞죠? 그 다음 편익시설 4글자니까 4년. 맞죠? 농업 2글자니 맞죠? 축산업. 자, 이거는 이제 뭐로다 보냐면 2년. 과거에 수학량이 없으면 5년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 개정이 돼가지고요. 모두 다 2년으로 다 통일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 상태도 이 법 자체가 개정되기 전에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 통일해서 몇 년으로 개정됐다? 2년으로 개정됐다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해설 자체에 대한 관점을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랬으니까 이건 다 몇 년? 2년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설 자체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해서 현상보존용 기타 없다면 다 몇 년? 5년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근거하는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틀린 답 자체는 4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법 개정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개발행 허가 1번 도시군객사업 개발행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바로 얘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2번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걸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측해야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 허가 규모가 정해지며 자, 맞습니다. 그럼 조례가 되지만 그 상한선은 얼마냐? 관리지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7번 같으면 규모는 미만으로 돼 있어요. 미만. 그래서 우리끼리 자 공부할 때 그랬죠. 자보가 5천입니다. 그중에 공갈당, 공간농은 3만이다. 나머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녹지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녹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 그다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 3만 제곱미터 미만. 그중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상한이 얼마입니까? 3만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게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몇 번이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거기 3번. 3번은 뭐라고 해준다? 가서 보니까 3만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가 1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를 뭐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한다.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거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은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관리청한테 의견 듣도록 되어 있어요. 왜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 그래 두 가지를 같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 몇 번이냐면 3번. 다음 8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보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의 밀도가 찼다. 그럼 이것은 어디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밀도가 찼다니까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행위를 제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기준은 뭐로 정할 것이냐 그랬을 때 도로, 상, 하수도, 학교 용지를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도로는 서비스 수준이 낮다. 도로율이 2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미달됐다는 도로가 협소하고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나 학교는 향후 2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그중에 학교 용지는요 20% 이상을 갖다가 초과했다. 콩나물 규칙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정할 때는 바로 전문가 할 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합니다. 그럼 이때 지정고시하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 그 중에서 뭐를 더 강화시켜야 할 거냐? 용적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용적률을 50% 범위 내에서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보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몇 퍼센트?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죠? 그럼 뭐든지 심의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자, 심의 지정. 그 다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개발밀도관리 지정권자는 누가 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과태료 처분이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자, 과태료 처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태료 처분은요, 행정쟁송보다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 이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운계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 시행자 지정한 자한테 행정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정심판이란 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의 신청한 거에 이의 신청 당사자한테 하는 거고 그거 받아들이 안 했으면 상급기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자. 그 다음 3번 토지거래 그 계획에 관한 허가구역 허가 신청에 토지거래 토지거래 계획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의 신청한다. 맞습니다. 이의 신청 1개월 내에 하도록 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 1개월 내 매수 청구. 자, 그러니까 요것이 틀렸네요. 얼마나? 1개월 내 매수 청구해야 된다. 그래줘야 되겠죠. 정답은 틀린 답이겠죠. 결국 4번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5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허가에서 허가 받기 전에 거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 판례는 이를 확정적 무효로 보고 있다. 맞습니다. 자, 뭐로 보고 있다? 확정적 무효.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네요. 4번은 틀린 답이죠. 자, 뭐 한다고 그러시면 1개월 내 이의 신청이나 매수청은 다 불허가 처분 받은 날, 또 이의 신청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조례에 정하는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 지역은 그랬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상업지역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얼마로 볼 수 있어요? 건폐율 90, 일반 상업지역 80, 그린 상업지역 70.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네요. 자, 정답은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왜냐? 중심 상업이 없으니까 일반 상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지역에 대한 사항을 갖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율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해 행하는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측량들 하겠다 그랬죠. 1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허가 없이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냐면요. 우리가 이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돼서 단순히 출입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장애물이나 자연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은 누가 될 거냐? 시행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 역시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 있어요. 자, 행정청은요. 증표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비행정청은 허가증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건 허가 없이도 가서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그럼 이때 이 타인 토지 출입을 갖다 하겠다. 그러면 이건 7일 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네, 장애물을 제거 일시 사용하겠다. 그러면 3일 전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건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하고자 하는 날에 며칠?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준다. 당연히 맞는 편이죠. 그 다음 타인의 토지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가증을 지니고 보내야 된다. 맞죠? 제시하는 것. 그 다음 4번 타인 토지 출입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그 행위자가 아니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 그랬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준다. 알 수 있겠죠. 자, 는 장애물이란 건 사업시행자 입장의 장애물이고 개인한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를 아셔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는요. 행정청이나 비행정청이나 봤을 때 이런 내용을 기준점으로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해 둘 것은 자, 행정청이나 비행정청 할 때는 가서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소유자 등에 따라. 근데 동의를 잘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통지해 주면 되겠고 이거는 허가받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손실은 행정청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비행정은 사업 시행자가 물어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가 4번이 틀린 답으로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12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 시장군 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다음 2번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을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업이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토지를 허가했는 걸 본다. 맞죠? 그래서 허가증. 그래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정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선매 사실 알려줬는데 없다면 다음 날 허가증을 교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3번 토지거래 계약의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의 신청한다. 맞죠? 뭐가 나눠서 불허가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받은 날.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할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는 자, 선매 가격은 이미 우리가 전 강에서 뵀지만 선매 가격은 썸빵 맞으면 감정 상한다 이렇게 그랬죠. 선매. 그래서 감정 가격의 원칙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신청서에 기재할 때 적힌 가격이 낮으면 낮은 가격을 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이행강제를 부과 징수해야 한다. 맞어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몇 퍼센트를 부과하느냐. 조심하세요. 취득가액, 실거래가액이죠. 취득가액의 10% 범위. 그래서 불법 방치를 했다. 그러면 10%. 불법 임대했다. 기타 7%. 불법 용도로 썼다. 5%. 이렇게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까지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13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 자, 자연녹지가 1차네요.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취락지구는 구역과 상관없이 계획과 상관없이 규모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 방식으로 그럼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 때 동의로 돼야 돼요. 면적 기본적으로 보면은 거기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로 얻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렇네요. 자, 1번 시장, 대도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서가 도시개발구 지정을 했다. 맞죠? 요청하면 할 수 있어요. 규모가 얼마 넘지 않고 30만 넘지 않았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없으니까 바로 시장군수는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은요. 자,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어요. 요청한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소리고 2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왜? 전부 환지 방식을 할 때는 국가 지방자치를 제외하고 자, 국가 지방자치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로 돼야 된다 하는 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 끝난 후 공청회. 자, 공람 후 공청회. 그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닙니까? 문제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자, 거기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랬는데, 자, 누구인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 건지 잘 또 이해해 두셔야겠죠. 국토장관, 시도지사, 알겠죠? 이들은 결국 시행하는 경우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적 규정이니까 틀렸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뭐 때문에? 녹지지역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 5번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곳이 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형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곳이 된 거로 본다. 근데 그는 뭐가 있어요? 취락지구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자체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좀 잘못된 그런 옛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이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녹지 지역이다.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보존 녹지는 못합니다.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취락지구다 그러면 뭐가 있다면 규모랑 상관없이 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포인트는 겁니다. 전부 환지 방식을 하겠다 그러면 토지소유자 조합한테 준대 국가 지방자치를 제외하고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로 얻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를 갖다 해줘야 된다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세요. 자, 다음 아주 틀린 것을 문제분이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분이 파악해서 정답 3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로 했습니다. 지정 가능한 경우. 자, 그러면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14번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보전녹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 밖. 그러면 여기는 규모가 얼마냐. 자, 1만, 여기는 3만, 여기도 1만 제곱미터 이상, 다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도시역 밖은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20만 제곱미터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는, 자, 여기 봅시다. 얘네들은 이미 시가화예요. 시가화가 됐기 때문에, 뭐가 상관없냐면, 그 계획,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나 도시군기분계획 수립과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얘는 수립이 돼야 돼. 그러나,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광역도시의 도시분계획 수립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얼마죠?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번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수립됐든 안 됐든 주거지역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10,000제곱미터. 그러면 당연히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광역도시의 도시분계획 수립됐다 그랬는데 거기면 공업지역은 얼마나 되겠죠? 3만.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 국토교통의 국가균형발전에 자연환경보전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고, 시도자가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도시역 밖이죠. 원칙적으로 30만. 다음 시장군구청의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연녹지 그랬죠. 자연녹지는 1만 이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거기 정답 자체는 1번이 옳은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14번의 정답 몇 번?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연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그랬죠. 자, 이거 앞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했던 거죠. 또 여러 차례 출제했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 봅시다. 총회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대의원회도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행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정계는 환선해야 한다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계는 환선해야 된다. 정계는 환선해야 한다. 여기서 이 정이라는 것은 정관 작성,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나의 조합의 임원 선임, 조합의 해산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이사, 임원 아닙니까? 그 선임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3번이 정답이구나 볼 수 있어요. 다음 16번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환지. 자, 1번 환지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의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2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볼 수 있어요. 자, 뭘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는 분명히 조합이나 비행정청이 이런 환지계획을 작성했다. 그러면 자, 시장군수구청한테 받도록 되어 있는 거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시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하지 아니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사용 수익을 갖다가 정지시켜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4번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 종전 투지를 한다. 왜? 바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다음 종전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느냐? 그걸 봤을 때 거기 있는 기본적으로 3번이 틀렸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1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실시계획은 구체적계획이죠.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가장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를 작성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의 10% 범위 감수됐다는 건 변경한 거죠. 변경이 인가 맞습니다. 10% 범위는 경미하기 때문에 인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지정권자가 실시를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사가 지정권자이며 시장, 대도시장을 제외하고 군수 또는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그 다음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그 다음 5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라 도시군관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18번 봅시다. 18번까지 하고 잠시 마치도록 할게요.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청산금 있어요. 청산금이란 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과부족금을 금전적으로 처리한 걸 청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손실보상의 입장에도 있겠고 부당이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겠죠. 청산금을 받아가시오 할 수 있겠고, 자 부당이득적 측면에서 취했다면 청산금 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금을 금전적으로 청산한 거예요. 청산금 제도 맞는 거 설명이죠. 맞습니다. 과수 토지여서 환지에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청산금을 교부하는데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미리 결정할 수 있어요. 너무 못 준다. 그러니까 미리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3번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최근까지 실제됐죠. 조심할 것.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라도 교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틀린 답. 그 다음 5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공법상 시효기간은 몇 년? 5년. 5년간 행사하자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멸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다 되면 우리가 관리가 공법상 확정은 되고 5년을 기준점으로 한다는 거 꼭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 19부서부터 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